안녕하세요. 러닝바이 두잉입니다. 오늘은 리플릿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이 랜딩 페이지 안에는 결제 모듈도 달 예정이고, 컨테거스 폼을 만들어서 연락처 남겨주신 분들한테 자동으로 메일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커서가 아니라 리플릿으로 만들게 된 계기는요, 리플릿에서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볼까 하고 사용해봤는데 리플릿이 비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커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커서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툴도 있다, 약간 소개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릿이라는 서비스를 회원가입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팅 UI가 나와요. 채팅 UI에다가 내가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프롬프팅 해주시면 됩니다. 프롬프팅 해주실 때 그냥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줘 라고 해주시는데, 사실 이렇게 프롬프팅 하시면 퀄리티가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프롬프팅 하는 방법서부터 차분히 같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항상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프롬프팅 제일 윗단에 작성을 해줘요. 제목, 타이틀 같은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기로 했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 섹션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챗 GPT를 활용해서 조금 정리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넣어줘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퀄리티가 너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을 좀 넣어줍니다. 네, 주요 기능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주요 기능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작성해 본 거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겠다, 어떤 디자인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만들겠다,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들겠다라고 적어줬고요. 그리고 월간 저희 정기 결제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기 결제 시스템을 달아달라, 컨택 폼 넣어달라. 그리고 오늘은 슈퍼베이스를 활용하진 않을 거예요. 슈퍼베이스조차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노션을 백엔드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 요구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프론트엔드는 뭐 요런 언어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엔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션 API로 활용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션 API로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챗 GPT를 활용해서 미리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프롬프팅 하실 때 이 정도 디테일함을 가져가 주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디테일하다는 의미가 주요 기능들, 기술적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백엔드 API 활용 이미 설정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프롬프팅하고 이 스타트 빌딩 하기 전에 같이 설정을 해볼 거라 설정하면서 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요 항목을 넣어 줄 건데요. 요 항목을 지금 넣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백엔드를 노션으로 활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션 API로 접속을 해주시면, 이게 노션 API거든요. 노션 API 들어오셔서 새 API 통합을 누르셔서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새 API 통합 누르시고 여기 이름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뭐 리플릿 2, 전 이런 식으로 하고 내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유형은 프라이빗 해주시고 저장 누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와 동일하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프라이빗 API 키 통합 시크릿이라는 부분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복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 내용이 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노션에 이미 이런 식의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노션 인테그레이션 시크릿이라고 하는 값을 줄 건데, 그 값이 우리가 만든 요 통합 시크릿 키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지 URL은 여기에 있는 공유 눌러서 나오는 링크 복사해서 나오는 URL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결제 모드를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결제 모드는 어떤 거를 쓸 거냐면 폴라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스트라이프를 왜 사용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트라이프는 미국 은행 계좌가 개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개설하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폴라라고 하는 게 스트라이프를 대신해서 이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좌가 필요가 없어요. 미국 은행 계좌가 필요 없다 보니까 우리는 폴라.sh를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작업한 것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요구사항 3번에 폴라.sh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API 키를 발급받아서 제공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고 회원가입 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처음에 들어오면 요 폴라.sh 대시보드라고 하는 항목이 리얼이에요. 리얼이 뭐냐면 실제로 결제가 일어나는 항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샌드박스로 활용해가지고 테스트만 해볼 거라서 샌드박스, 고우투 샌드박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우투 샌드박스 하시고 여기서 동일하게 또 로그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라고 보시면 프로덕트 오셔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테고리에 상품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뉴 프로덕트 하셔서 이름도 적어 주시고 프라이싱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일회성 결제도 되고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연마다 또 선택해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요게 쓴 만큼 돈 내는 것도 되고 공짜도 되고 픽스드도 됩니다. 이렇게 픽스드 해서 가격을 입력할 수 있어요. 요것만 입력해 주시고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덕트를 해주시면은 가격이 생성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 거는 멤버십을 만들 예정이다 보니까 저는 베이직, 그다음 프리미엄, 엘리트 각각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뒀다라고 보시면 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요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체크아웃 링크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아웃 링크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결제가 진행되고 결제가 완료된 다음에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 거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베이직 그리고 프리미엄, 엘리트 각각 다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멤버십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직 멤버십, 프리미엄 멤버십, 엘리트 멤버십이 다 결제가 된 다음에 각각의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 거다라는 거고요. 각각의 버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베이직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실제 만드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누르고 라벨을 이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라벨을 뭐 어떤 걸 적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프로덕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되고 석세스 URL 같은 경우는 우선은 HTTP 로컬호스트 3000의 석세스 물음표 체크아웃 체크 아이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체크아웃 아이디 나중에 이걸 바꾸셔야 돼요. 로컬호스트 3000 HTTP 로컬호스트 3000을 실제 우리 그 리플릿으로 만든 페이지로 바꿔주면 된다. 그 링크로 바꿔주면 된다. 이 부분을 꼭 잊지 않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각각의 링크들 있죠. 체크아웃 링크들, 이 체크아웃 링크들을 복사해 주세요. 복사하셔서 얘 또한 프롬프팅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롬프팅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넣어줄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노션 페이지 요거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FAQ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FAQ 내용을 여기 있는 걸 보여줄 거고 여기서 노션에서 노션 FAQ에서 내용을 추가하면은 사이트에도 자동으로 추가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프롬프팅을 해서 넣어주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체 프롬프팅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진행하면서 키값들을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빌딩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릿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뭐냐면 초반에 실행할 때 조금 느려요. 느려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플릿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배포까지 자동으로 돼요. 정말 쉽게 배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커서에서 깃허브에 푸시하고 그다음에 넷리파이로 배포하고 이런 게 어려우셨던 분들은
리플릿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다, 만드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주얼 프리뷰를 작업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리플릿에서 프리뷰, 내가 작성하고 있는 코드들에 대해서 계속 화면들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 프롬프팅을 디테일하게 하니까 요렇게 뭐 어떤 랜딩 페이지 섹션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라고 프롬프팅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노션을 연동해서 쓴다라고 했고, 인테그레이션스에 노션이 이미 들어가 있죠. 노션에 대한 클라이언트 작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릿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제 러버블이나 뭐 V0나 볼트 같은 경우는 서버 구성을 잘 못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API 연동하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 리플릿은 그런 부분은 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버 구성도 잘해주고 서버를 실행함에 있어서도 큰 이슈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사이즈 서비스를 만들 때는 리플릿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릿의 조금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코드를 좀 세세하게 짜주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오류가 적다 보니까. 근데 좀 시간이 다른 툴들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은 리플릿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는 조금 더 다른 것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엠파렌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기자 명단에 어, 기록이 되면 이 내용들이 이제 노션에 기록이 될 거거든요. 노션에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 이 노션에 저장됐을 때 자동으로 이메일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설정할 게 뭐가 필요하냐면 엠파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엠파렌을 제가 로컬호스트로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엠파렌을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요 옆에 더하기가 있어요. 더하기 누르셔서 노션이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노션을 쓸 수 있는 툴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이 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하나 추가됐을 때 요거를 G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 거다 보니까 노션 트리거에서 요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애드 투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할 때 노션 어카운트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요 노션 어카운트는 어떻게 발행하냐 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노션 발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노션에서 이 리플릿 하나 발행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통합 API 시크릿 키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넣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노션 어카운트 생길 거고 매분이고 이렇게 연동이 되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서포트 티켓을 선택해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Gmail을 설정할 거예요. 이 Gmail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어떻게 설정을 하냐라고 하면 요거 누르시고 Gmail을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샌드 이메일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샌더 메시지라는 게 있죠. 샌더 메시지를 선택해 주시고 Gmail 어카운트 요거 똑같이 넣어 주시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넣냐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 와주셔서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및 API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 및 API라는 항목이 있고 사용자 인증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 정보 오셔서 상단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에 오우스 클라이언트 아이디 얘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것도 제가 샘플 하나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어플리케이션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선택해 주시고 이름 넣어 주시면 되고, 요것도 우선은 입력을 해 주시면 좋아요. 입력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돼요. 우선은 나중에 어차피 바꿀 거라서 저희가 우선 제가 네이버라고 넣어놓을게요. 네이버닷컴으로 하셔서 만들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값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값들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걸 넣어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지금 요거는 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M8에 오셔서 요 정보 있죠. 요 정보를 복사하셔서 요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아마 요 세 개는 필요가 없는 걸 거예요. 요 세 개는 넣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넣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장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게 생성될 거예요.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 요 두 개가 생성될 텐데, 요 두 개를 복사하셔서 여기다 각각 넣어주시고 사인인 위드 구글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은 로그인 성공하면은 이렇게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M8N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해가지고 실행시켜줬고, 그 다음에 노션 트리거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추가됐을 때 트리거 되도록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해놓고, 그 이벤트 발생했을 때 Gmail을 보내줄 수 있도록 설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리플릿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보면 리플릿에서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보를 달라라고 지금 얘기 나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놨던 페이지들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페이지 URL 같은 경우는 요 페이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에 링크 복사 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여기 이렇게 해서 컨티뉴 한번 해주시면은 요거 작업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추가를 했잖아요. 추가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설명을 보면 노션 페이지에서 점점점 부분에 add connect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나와요. 노션 페이지 오셔서 점점점 누르시고 연결하셔서 리플릿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름 자체가 리플릿이라서 리플릿으로 넣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설정한 요 이름 있죠. 요 설정한 요 이름 요거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계속 작업 중에 있죠. 작업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작업이 됐다,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었다 라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질문 없음, 자주 묻는 질문에 질문이 계속 없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셔서 FAQ 오셔서 이렇게 공유 링크 복사하셔서 다시 한번 프롬프팅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류가 있어서 하고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원래 이게 초반에 프롬프팅을 해놨기 때문에 원래는 다 이게 정상적으로 반영돼서 보여야 되는데 개발을 하면서 몇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보시면은 이게 개발이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여기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 리플릿을 사용하면서 제가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건데 사실 이게 비단 리플릿뿐만 아니라 커서를 제외한 이런 툴들에서 제가 조금 사용하면서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게 계속 구체적인 명령을 계속 해줘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도 뭔가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수작업으로 좀 몇 번 해줘야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캡처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반영이 됐죠? 지금 보면 멤버십 얼마나 유지해야 되냐, 비 오는 날 어디서 모이냐, 어디서 취소할 수 있냐 라고 했고, 보면 요 내용들 같죠?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라고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오셔서 이걸 조금 새로 고침 한번 해보고 기다려 볼게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보면은 네, 이렇게 테스트 바로 올라온 거 보시죠. 이거 한번 제가 또 다시 지워 볼게요. 이거 이렇게 지우면은 얘도 다시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네, 테스트 사라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 작업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티켓에 들어있는 항목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링크 복사해가지고 여기 오셔서 데이터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컬럼명이랑 여기 들어가는 대기자 명단 들어가는 컬럼명이 같아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방금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게 리플릿에서 가장 조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셀렉트 버튼 누르고 요소를 클릭하면 그 해당 요소에 있는 값을 변경시켜준다. 이렇게 div로 잡혀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자 명단의 데이터베이스 컬럼명과 일치하도록 웹사이트 폼을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변경됐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오류날 확률이 조금 있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네, 이렇게 바꾸고 지금 이렇게 동작 오류가 실패가 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캡처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노션에서 이렇게 오류 나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는 정보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정보들이 결국에는 노션 이 컬럼명에 있는 제약 조건들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연락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010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메일은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확인을 할 거고, 러닝 경험 같은 경우는 여기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지에 맞는지를 다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추가 메시지로 돼 있지만 리플릿은 아까 추가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류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프롬프팅을 해서 맞춰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안 맞죠? 지금도 안 맞으니까 한 번 더 프롬프팅 해줘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를 지웠다, 원래 컬럼명으로 뭐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안 될 확률이 높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등록 실패가 떴죠.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날 때는 저희가 인터넷 관리자 도구를 인터넷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웹 개발자 도구 열어보시고 콘솔 한번 가보시고 지우고 여기를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이렇게 막 뜨죠? 뜬 상태에서 여기 와서 값을 한번 입력해서 어떤 오류가 나는지를 한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냈더니 이렇게 뜨죠. 요 리플릿 뭐 웨이리스트에 오류가 났다라고 뜨죠. 그래서 얘까지 한꺼번에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중급자 1년 미만, 1에서 3년 미만 뭐 이렇게 뜨는데 아마 요 문제가 가장 클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러닝 경험 보면 값이 다르죠. 값이 다르니까 오류가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션을 맞추시던가 아니면 리플릿을 맞추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작업이 끝나면 한 번 더 제가 작업을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추가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보면 멤버십도 그대로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초보자 1년 미만, 뭐 중급자 1에서 3년, 상급자 3년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지금 저희는 요렇게 뜬다라는 거. 요렇게 뜬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항목을 같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캡처하셔서 넣어 주시고 셀렉트해서 요거
러닝 경험이죠. 저희도 러닝 경험.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바뀐 거 볼 수 있죠? 6개월 미만, 6개에서 2개월,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노션도 와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값을 리치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이번에는 다 작업이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더. 그래서 또 이렇게 주시고, 네, 여기 보면은 비기너 인터뷰에서 뭐 이번 밸류가 다르다라고 떴죠? 그래서 얘도 캡처를 좀 해주셔서 오류를 해결해 달라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등록 완료 뜨죠? 뜨고 저희 노션 가보면 이렇게 등록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그럼 저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였냐라고 하면, 이렇게 노션이 들어오면은, 노션의 값이 들어오면 이게 자동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하게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요걸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이브 해주시고 액티브 상태로 돌려놔야지만 요 이메일까지 전송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요 값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시 등록하기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등록됐다라고 뜨죠. 그러고 나서 노션 와도 이렇게 저장된 거 보일 거고, 이제 이메일로 정상적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메일 와서 한번 보면 네, 이렇게 이메일이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저희 결제도 한번 해볼게요. 가입하기 결제 누르면은 이렇게 결제는 적용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결제가 뜨죠. 근데 지금 로직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얘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바꿔볼게요. 중간에 하나 창이 또 떴기 때문에 그 창을 제외하고 얘를 띄워달라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셀렉트 버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바꿔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고, 네, 이렇게 작업이 됐다 하죠. 다시 한번 눌러보면 요 창이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뜨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 아예 지워버릴게요. 라고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세 번씩 좀 쳐야 되는 이슈는 결국에는 리플릿도 마찬가지고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뜨고 결과가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됐다라고 나오고요. 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됐고 버튼 누르면 근데 이번엔 또 잘못 작용돼서 이렇게 크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바꿀게요. 얘를 복사하셔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보내올게요. 이게 아마 마지막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고, 근데 요게 이메일 약관 동의를 우선 하라고 계속 나오네요.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만들어진 거라서 계속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결제 진행하면 결제 정보 불러온다 하면서 그렇게 새 창이 뜨네요. 네, 뭐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더 프롬프팅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우선은 요 정도 개발하는 걸 하고 바로 이제 디플로이 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디플로이는 요 상단에 디플로이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라고 나오고 여기서 바로 디플로이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디플로이 하게 되면은 요 아까 보셨던 그 링크 값으로 디플로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디플로이 하기 전에 한번 수정해 주셔도 좋고요. 링크를
네, 배포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링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안 바꿔가지고 그렇게 됐고, 아마 세팅 가시면 이렇게 이 링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요게 이 사이트로 다 접속이 가능한 링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한번 넣었었죠. 뭐 FAQ에서 얘를 바꿨을 때 이렇게 바꾸면은 당연히 저희가 열린 링크에서 새로 고침했을 때 새로 고침이 되죠? 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 뜨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오셔서 삭제해 주시면은 실제 사이트 도메인이 달린 사이트에서도 수정이 될 거고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수정이 될 거고 대기자 명단으로 넣는 것도 동일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처리 중 하면은 갈 거고 얘가 당연히 저희 연동된 노션에도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 메일로도 올 거예요. 이렇게 반가워요 라고 왔죠? 반가워요 하고 이거 근데 아까 11분 전에 온 거네요. 좀 기다려 볼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결제하는 거 바로 결제 가서 이런 식으로 결제 진행하면은 이렇게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으로 뜨는 거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네, 이메일 왔죠? 그러면은 이제 0분 전에 왔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메일 온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리플릿을 활용해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 그 랜딩 페이지에 결제 모듈도 달았고 이렇게 대기자 명단 등록하는 이메일도 보내주는 것도 했었고 노션 페이지에도 바로 연동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오늘은 약간 라이브 강의 형식으로 무편집본으로 쭉 진행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